도박이 합법화된 독특한 도시.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리는 곳. 하지만 도심 곳곳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인 곳. 历史过去全部都被震撼到，所以我觉得这个地方是一定值得所有人来打卡的。 유럽을 그대로 옮겨놓은 풍광은 보는 이의 넋을 놓게 만든다. 就是在中国可以看到外国的景色，不用出国就可以看到，所以我挺特别。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경험을 선사하고 독특한 식문화가 있는 미식의 도시. 동서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 마카오로 간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 40분을 날아 마카오에 도착했다.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 남부 주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지정돼 있고 서울 종로구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 사실 마카오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 대항해 시대였던 1557년 포르투갈이 마카오 통치권을 중국으로부터 가져갔다가 440여 년이 지난 1999년에 비로소 반환했다. 이 때문에 시내 곳곳에선 유럽풍의 건물과 중국 국기를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포르투갈 양식이 중국 문화에 스며들면서 이곳은 동서양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然后像澳门的话，其实我也是第一次过来，给我的感觉就是它很彩虹，很多巴胺，就感觉就是整体的体验就是，不管是年轻女孩子、年轻男生，还是说我们的老年人，都是很适合这里的。 포르투갈의 색이 입혀진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마카오 여행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세나도 광장은 독특한 바닥 무늬로 유명한데 칼사다라 불리는 포르투갈식 모자이크다. 멀리서 보니 진짜 바닥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인다. 돌은 포르투갈에서 공수해온 것이라고 한다. 포르투갈의 색채는 벽화에도 있다. 푸른색의 포르투갈식 타일 느낌을 살려 마카오의 옛 풍경을 그린 것인데 정말 이채롭다. 광장을 지나 성 바울 성당으로 향했다. 멀리서 봐도 그 장엄함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과연 마카오의 심장이라 불릴 만하다. 성 바울 성당을 포함한 마카오 역사지구는 30개나 되는 건물과 광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늘 관광객이 붐빈다. 17세기에 지어진 성당은 3번의 화재로 본당은 소실되고 석조로 된 전면부만 남았다. 이 성당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 마리아상 주변엔 장수와 번영을 의미하는 동양의 모란이 새겨져 있고 악마를 발 아래 둔 성모 옆엔 불을 다스리는 동양의 전설 속 동물이 있다. 동서양의 신앙이 하나가 돼 전하는 가르침은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진다. I'm from Australia, and we came to Macau to see the St. Paul's ruins, and it's just beautiful, the history, and going to the casinos as well. It's lovely. Yeah. 성당 아래엔 이곳의 역사와 연관 깊은 조각상이 있다. 마카오 반환을 기념해 포르투갈이 선물한 것이다.
연인에게 연꽃을 건네는 모습인데 연꽃은 마카오를 상징한다고 한다. 왠지 포르투갈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개의 요새를 쌓았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개 무역에 매우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이다. 유럽을 오가던 포르투갈 상인은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 마카오 박물관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16세기 무렵 포르투갈을 오갈 땐 20-30명의 선원이 6개월이라는 긴 항해를 했다. 상인들은 중국의 도자기와 실크, 차 등을 포르투갈로 나르고 유럽의 각종 향신료와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들여왔다. 포르투갈에서 빈 배로 출발할 때도 있었는데 이때는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돌을 싣고 왔다. 이 돌로 마카오에 집을 짓고 바닥을 장식하고 요새를 쌓았다. 중개무역으로 유럽과 무역이 활발했던 마카오엔 이곳만의 독특한 음식이 발달했고 그 하나하나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곳은 성 바울 성당을 오가던 수도사와 신도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성당이 유명해지면서 특산품인 육포 가게가 잔뜩 들어섰다. 골목 안은 육포 냄새로 가득하다. 시식 인심도 후해서 맛보기도 크게 떼어준다. 来尝一下，尝一个，来尝一下那个全炭烤的猪肉，过来尝一下嘛，来，尝一下很好吃的，我们是推广。来尝一下那个薄的牛肉，有嚼劲。来，尝一下啦。 가게마다 비법이 있다는데 내 입엔 다 맛있었다.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와 양고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유럽을 오가는 긴 항해 동안 상하지 않을 음식이 필요했는데 이때 고기를 말리고 염장을 한 육포가 발달한 것이다. 육포 못지않게 유명한 음식이 또 있다. 바로 에그타르트다. 마카오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이곳의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에서 건너왔다. 포르투갈의 한 수도원에서 수녀복에 풀을 먹일 때 달걀 흰자를 썼는데 자꾸 노른자만 남게 되자 그것으로 디저트를 만든 것이 에그타르트의 시작이다. 먹음직스럽게 그을린 모습과 향긋하고 달큰한 냄새에 촬영 내내 침이 고였다. 한 입 먹어보니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다. 골목을 따라 걷다가 길거리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만났다. 얼핏 봐선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다. 就是色香味儿什么都不太一样。我们已经来吃了很多次，我们每次来。这好吃吗？好吃。来了，对了，这个鱼酱。 생긴 건 어묵 같은데 위에 뭔가를 뿌려준다. 도대체 뭘까? 这个是咖喱鱼酱，这个牛筋、金钱肚这些，全都是牛杂。 어촌 마을인 마카오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어묵이 발달했다. 여기에 포르투갈이 인도를 거쳐오면서 들여온 카레가 합쳐져 지금의 카레 어묵이 탄생한 것이다. 카레 어묵이 인기를 끌면서 소 내장도 추가됐는데 우리의 떡볶이 같은 국민 간식이라고 한다. 매운맛도 고를 수 있고 내장 부위도 골라 먹을 수 있다. 这味道非常不错，很有嚼劲，牛杂，而且加上这个料汁儿是很特别的。
맛있는 냄새만 잔뜩 맡았더니 뱃속에서 허기가 요동친다. 찐 맛집을 찾아가는 길, 다소 후미진 골목인데도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발견했다. 예감이 좋다. 젊은 주인이 운영하는 이곳은 국수집이다. 익숙한 솜씨로 면을 삶아내는데 직접 뽑은 면이란다. 진한 국물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럴 수가! 미슐랭 추천 맛집이다. 그것도 3년 연속. 국수는 종류가 무척 많은데 대부분 5,000원도 안 되는 가격. 가성비 끝판왕이다. 第一次开门的时候，好耐啦，100多年啦。你不要干这个米其林了，是不是？在第4代啦，第4代啦。 주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더 기대된다. 같은 면과 국물을 쓰고 위에 올라가는 고명에 따라 다른 국수가 되는 시스템. 족발을 올린 족발국수와 닭날개 국수, 그리고 곱창국수. 그 무엇을 시켜도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완성된다. 그중 만두 모양의 구름을 닮아 운탄이라 불리는 완탕면이 단연 인기다. 它跟台湾馄饨比较不一样的地方是它小颗，但是很扎实。对，然后里面是一整只虾子，然后它的那个面吃起来，因为它是细面嘛，所以它吃起来的口感是脆脆的。对。 나도 완탕면을 먹어보기로 했다. 구름을 삼키듯 부드러우면서도 꽉 차고 탱글한 새우의 식감이 일품이다. 인생 맛집 하나가 추가됐다. 도박과 유흥의 도시라 불리는 마카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는 어떤 모습일까? 시내 중심부로 들어오니 눈 돌리는 곳마다 카지노다. 현재는 이 작은 도시에 카지노가 40여 개나 된다. 영국령이던 홍콩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자 주도권을 뺏긴 포르투갈은 1850년대 카지노를 합법화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중 가장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 봤다. 화려한 천장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데 로비 정면엔 접근이 금지된 전시품이 있다. 218캐럿 다이아몬드다. 정말 주먹만하다. 영화 도둑들에 등장했던 그 다이아몬드의 실제 모델이란다. 이 어마어마한 물건의 주인은 스탠리 호라는 인물이다. 마카오의 황제라 불리는 카지노 재벌로 포르투갈로부터 40년간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따내며 오늘날의 카지노 산업을 이끈 인물이다. 사망 당시 재산은 자그마치 8조 원. 호텔 로비에 전시된 소장품을 보며 그의 재력에 또 한 번 놀랐다. 중국 만리장성을 조각한 이 작품은 매머드 상아로 만들었다. 마카오의 낮은 포르투갈이 지배하지만 밤은 스탠리호가 지배한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에게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가 사망한 지금도 마카오 카지노의 절반은 이 집안 소유다.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작은 미로 같다. 커다란 원형으로 된 로비를 한참 헤매다 보니 다시 카지노가 나타난다. 출구가 없는 도박,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가는 곳은 요즘 마카오 필수 코스로 떠오른 곳이다. 매립지인 코타이는 최신식 호텔뿐만 아니라 이벤트 등 각종 볼거리가 넘치는 지역이다.
코타이에서 내려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에펠탑이다. 마카오에서 보는 에펠탑이라니 파리의 상징을 정확히 2분의 1 크기로 마카오에 옮겨놨다. 바로 옆엔 개선문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무형이지만 진귀한 이 풍경 덕에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이곳은 항상 북적인다. 호텔인지 미술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파리가 콘셉트인 이 호텔의 벽면은 에펠탑 설계도로 꾸며놨는데 실제 설계도를 기초로 만들었다고 한다.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밋밋한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려한 파리의 거리가 그 뒤로 펼쳐진다. 파리에서 길만 건너면 영국 런던이 있다. 템즈 강변에 서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런던이 콘셉트인 이 호텔은 빅벤의 실제 높이 96m를 그대로 재현했다. 정시에 나타나는 LED 화면에는 작은 재미 요소도 담았다. 그럼 이 호텔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로비에 들어서면 유리로 된 크리스털 궁전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긴다.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 건축 양식이다. 눈 돌리는 곳마다 영국이 아닌 것이 없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등장해 혼란에 빠져들 때쯤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린다. 여왕의 환영 인사와 함께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근위병 교대식 공연이 시작된다. 로비는 정해진 시간마다 거대한 무대로 변신한다. 호텔마다 다채로운 쇼가 펼쳐지는데 모든 방문객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춰 찾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겐 인기란다. 今天还看到了这个伦敦人的这个表演，确实感受到了英国的一种文化风情，就是真的很好。 파리, 런던에 이어 이번엔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있다.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거리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풍경. 앞선 두 호텔을 만족스럽게 둘러본 뒤라 더욱 기대된다. 이곳은 마카오에서 본 호텔 중 가장 화려하다. 천장을 가득 메운 르네상스풍 장식과 그림을 구경하느라 목이 꺾일 지경이다. 분명 호텔 내부인데 다시 하늘이 나타난다. 해가 지지 않는 가짜 하늘. 영화 트루먼 쇼가 생각난다. 곤돌라가 다니는 베네치아의 운하와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뱃사공의 깐소네까지. 진짜 베네치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하다. 然后那个大本钟，我觉得都挺有意思的，因为在中国可以看到这些外国的景色。我觉得它整体都是一个比较豪华的一种体验，是各个酒店都是比较顶级的服务。
한때 매출이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섰던 마카오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큰 시련을 겪었다. 그 후 카지노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됐다. 막상 다녀보니 전시회나 이벤트, 무료 공연만 둘러보기에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코로나19가 마카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다. 낮보다 밤이 화려하다는 마카오에 어둠이 내린다. 사실 호텔, 연회장 등 부대 시설이 완비된 마카오에는 거의 매주 국제 행사 혹은 대형 이벤트가 열린다고 한다. 길게 줄을 선 행렬이 있는 걸 보니 오늘은 아주 큰 행사가 열리는 모양이다. 행사장 안팎이 분주하다. 손님들의 대부분이 1, 20대 여성들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듯한 이 소녀들이 외치는 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다. 我们这次来是从上海来到澳门去看 Stray Kids 的演唱会。我是从中国河南来澳门看 Stray Kids 的演唱会。然后首先呢，就是感觉澳门非常的繁华，因为整片大家都是金色的嘛。然后另外就是澳门其实是个非常多元化的城市，我觉得来这里跟在内地有种不一样的体验。 K-팝의 열기와 함께 문화 행사와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마카오를 새삼 느끼게 된다. 밤이 깊어가는 마카오. 무료 셔틀버스를 한 번 더 이용했다. 시간 맞춰 꼭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다행히 늦지 않았다. 하루 2번 운행하는 나이트 투어를 예약해뒀기 때문이다. 我们这个车子是开篷巴士 B 车，我们总人数大约有42位。我们开往这个澳门半岛的就是娱乐场区，灯光明媚的地方，特别。 밤이 되면 마카오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화려하기로 유명한 마카오의 야경은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출발! 시작부터 빈틈없이 반짝거리는 카지노의 불빛이 펼쳐진다.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는 얘기에 더 기대가 된다. 밤 공기가 선선했지만 그것마저 기분 좋게 느껴진다. 바닷바람에 해방감마저 든다.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높이 솟은 에펠탑은 화려하게 그지없다. 정말 낮에 봤던 그곳이 맞는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トップバスっていうのが直接風を浴びて感じられるっていうのがその普通に歩いていたりとか車の車内から見る景色とはまた違ってなんかすごく直接的に綺麗だなって心に景色がすごく焼き付きました。 유명한 분수쇼가 펼쳐지는 곳에 도착했다. 투어는 남았지만 이곳에서 내리기로 한다. 분수쇼가 잘 보이는 최고의 명소를 알아봐뒀기 때문이다. 바로 호수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다. 그런데 기계 점검 때문에 오늘은 운행을 안 한단다.
조금 아쉽지만 괜찮다. 사실 어느 곳에서 보든 쇼는 멋지다. 쇼가 펼쳐지는 동안 화려한 분수만큼이나 한껏 멋을 낸 젊은이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낮보다 화려한 마카오의 밤이 영원히 간직되는 순간이다. 我觉得澳门很好啊，就是它很繁华，然后夜景也很美，拍照很漂亮，然后过来旅游的人也很多，它当地的美食也很不错。 마카오의 하루는 길다. 화려하게 물든 밤, 잊지 못할 낭만이 피어나고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떳떳한 문화를 입기 시작했다. 동양과 서양이 역사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나는 이 작은 도시를 오래오래 가슴에 담기로 했다. You say there's nothing here. Well, let's make something clear. I think I'll be the one to make that call. What's your call? And though you look so cute in your polyester suit, It's wool. you're right, I'd never fall for you at all. And maybe this appeals to someone not in heels, or to any girl who feels there's some chance for romance, but I'm frankly feeling nothing. Is that so? Or